찹쌀떡 사려, 찹쌀떡 사려. 이놈의 기집애, 하필 찹쌀떡 장수야. 그래, 엄마 죽고 나면 찹쌀떡 장사 하려구나. 참 그 꼴 좋겠다. 아차, 세월아, 빨리 가거라. 어서 오세요, 호박입니다. 찹쌀떡 장수 흉내를 냈다고 느닷없이 어린 딸의 뺨을 철썩철썩 때려버린 젊은 엄마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주와 고양이 박경리. 사변 때 아버지를 잃은 영주는 작년 여름에 또 사내 동생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민혜 자신이 어머니에게 외동딸이었던 것처럼 영주 역시 민혜에게 있어서 외동딸이 되고 말았다. 무슨 숙명 같은 이야기다. 일요일이었다. 영주는 화로 옆에 앉아서 그림책을 읽고 있었다. 몇 번이나 읽어서 그 내용을 아주 외워버릴 정도로 된 낡은 그림책이다. 얼마 후 그림책을 덮어버린 영주는 유리 창문 앞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가만히 비춰본다. 방글에 웃어보는가 하면 무섭게 노려보기도 한다. 영주는 그러한 유리창 속의 웃고 성내고 하는 다른 하나의 영주에게 무엇인지 소곤소곤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느 사이에 해가 지려고 한다. 밖에는 사내 아이들이 썰매를 타고 있었다. 영주는 유리창에다 입김을 호호 분다. 뽀얗게 증기가 서린 유리창에 손가락 끝으로 얼굴을 그려보고 또 노래를 써보다간 지우고 한다. 유리창 밖의 지붕 너머로 황혼을 앞둔 금빛 하늘이 머물고 있었다. 영주는 낙서를 하다 말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입에 물며 창밖의 하늘을 멍하니 쳐다본다. 유리창 얼음이 물오리처럼 둥글게 모나게 참 잘도 얼었다. 작년 겨울에는 동생과 둘이서 노래를 불렀다. 낙서를 서로 하겠다고 싸움도 했다. 화로 옆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허리를 길게 펴며 일어난다. 애대야, 우리 애대. 영주는 고양이를 얼른 안는다. 고양이는 영주의 손을 핥는다. 영주는 10살이었다. 반 동무들이 모두 영주를 꼬마라고 불렀다. 그만치 병아리처럼 선이 가늘고 몸이 작다. 얄싹한 눈꺼풀을 지닌 눈매는 고왔다. 그러나 슬픈 눈이었다. 민혜는 슬픈 눈을 가진 영주가 혼자 을씨년스럽게 창가에 앉아있는 것이 가엾었다. 그래서 영주가 소원으로 하는 고양이를 한 마리 사주었던 것이다. 고양이는 다갈색과 노랑이와 흰 빛깔의 줄무늬를 이룬 털을 지니고 있었다. 그 고양이의 이름을 민혜는 생각한 끝에 몽테 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자 종 에데의 이름을 고양이에게 붙여주었던 것이다. 고양이는 고기를 훔쳐먹고 배탈이 한번 난 외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자랐다. 영주에게 안긴 고양이는 여전히 영주의 손을 핥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영주는 고양이를 방바닥에 놓더니 아무렇게나 굴러있는 방석을 2개 끌고 와서 폭에 놓는다. 그래가지고 방석 앞에 수건과 할머니의 치마를 늘어놓고 포개진 방석 양쪽에 베개를 얹는다. 그러한 수작이 끝나자 영주는 밖에 나가서 총채를 들고 와가지고 베개가 얹힌 방석에 덜썩 앉는다. 크게 기침을 한다. 뽐내듯이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
내가 여왕이다. 에데야, 넌 시녀야. 알았니? 응? 고양이는 그런 말에는 아랑곳 없었다. 찢어진 양말 구멍 속에 보이는 영주의 발가락만 유심히 노려보다가 그만 덤벼들어서 물어버린다. 아야, 이놈의 에데가. 영주는 들고 있던 총채로 고양이의 대가리를 탁탁 친다. 고양이는 다람쥐처럼 책상 구석으로 도망을 쳐버리는 것이다. 전등이 켜졌다. 영주 얼굴 위에 희미한 불이 비친다. 영주는 책상 밑에 숨은 고양이를 기어코 끌어내가지고 또 장난을 시작한다. 구슬 목걸이를 고양이 목에다 걸어준다. 비단천 조각을 고양이의 등허리에 감아준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것이 귀찮아서 방바닥 위에 뒹굴며 발작을 한다. 이놈의 새끼 에드야. 엄마가 꽃가위 펴주는데 왜 그래? 응? 가만히 있지 못해? 에치? 에치? 영주는 고양이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다. 밖에서 돌아온 미네는 그러한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고양이하고 무심하게 놀고 있는 영주는 죽어버린 동생을 차차 잊어버리는 모양이었다. 물론 잊어주기를 바라는 미네의 마음이긴 했다. 그러나 역시 영주가 동생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미네에게는 쓸쓸했다. 그러던 영주는 어느새 고양이를 안고 잠이 들어버렸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미네의 동무 정희가 왔다. 그는 쥐가 법석을 하는 바람에 도무지 정신이 없다고 하면서 고양이를 빌려갔다. 학교에 갔다 온 영주는 빌려간 고양이 이야기를 듣고 울상이 되었으나 데려다 달라고 조르지는 않았다. 고양이만큼 정인의 집 식구를 좋아한 때문이다. 정인의 집에는 아이들이 많았다. 모두 영주를 언니라고 부르는 것이 영주에게는 좋았다. 그리고 정희 아주머니는 영주의 기분을 잘 알아서 항상 그를 즐겁게 해준다. 숙제를 하고 난 영주는 아무래도 불안스러운지 정인의 집으로 뛰어간다. 어둑어둑할 무렵에 영주는 돌아왔다. 왕관을 만들고 또 여왕놀이를 했는 모양이다. 고양이를 빌려가고 며칠이 지났다. 미네는 볼 일이 있어서 정희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영주도 따라 나섰다. 정희 집에 갔을 때 영주는 전과 다름없이 아이들의 중심이 되어 놀고 있었다.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별반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한참 동안 미네는 정희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저녁 밥상이 들어올 것 같은 기척을 느끼자 당황히 일어선다. 정희가 저녁을 먹고 가라고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미네가 마당에 내려섰을 때 영주도 따라 일어섰다. 그때 영주는 정희에게 명랑한 웃음을 던졌다.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대문 밖으로 나오면서 또랑또랑한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자마자 영주는 양손으로 얼굴을 푹 가리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한다. 미네는 그렇게 재미나게 놀고 온 아이가 왜 갑자기 우는지 통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왜 우니? 영주는 연신 흐느끼며 막 우리 애들을 광수가 때려요. 가엾어 죽겠어. 광수 나가니까 야단칠 수도 없고. 미네는 속으로 놀랐다. 그렇게 천연스럽게 놀더니 그럼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던가. 어쩌면 이 아이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도 내 앞에서는 그렇게 천연스럽게 감추어 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네는 그렇게 생각하니 기특하다는 마음보다 슬픈 생각이 들었다. 슬픈 것을 견디고 어두운 것을 감추어 버리려는 어른에게도 벅찬 일을 벌써부터 엷고 약한 감성에 그러한 인간을 대하는 복잡한 그늘이 깃들어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 애처로운 일이다. 그리고 어두운 일이다. 민혜는 또 하나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듯 괴로웠다. 운명의 검은 그림자가 역시 그에게도 서린 듯해서 괴로웠다. 영주를 사랑하는 정희는 영주는 너보다 훨씬 너그럽다. 너처럼 용렬하지는 않다. 너처럼 꼬치꼬치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리고 성격이 명랑해. 여왕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우스워서 요절을 하겠다니까. 민혜는 이 말을 짚으며 아이가 능청스러워서 그래. 밤낮 한다는 것이 여왕놀이야. 꿈나라처럼 정말로 영주가 여왕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네. 정희는 아이들처럼 어린 공상을 했다. 미친 소리 말어. 민혜는 쓰게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무슨 기적이라도 바라는 생각이 부풀었다. 하루살이처럼 서글프게 살기 때문에 어른들에게도 동화가 필요한가 보다. 민혜는 소녀처럼 늘 꿈을 가지는 정희의 들어올린 머리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흰 여벌구를 멍청이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것이다. 일요일이 또 다가왔다. 그리고 고양이도 돌아왔다. 영주는 소공녀를 읽고 있다가 어머니, 바스티오 감옥이 보여요? 민혜는 영주의 눈을 주시하면서 바스티오 감옥을 설명한다. 영주의 눈이 알랑알랑 흔들린다. 민혜는 그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끼자 머리가 띵하니 어지러워졌다. 민혜는 방바닥 위에 가만히 엎드려 본다. 심한 빈혈증이다. 지금의 이 생활이 감옥보다 나을 것은 없다. 나에게 자유가 있다지만 생활을 영위해 나갈 능력이, 즉 생존의 자유가 없다. 끝없는 궁핍에서 오는 공포 속에 나는 쫓겨다니며 있는 것이다. 민혜는 그런 말을 외며 눈을 감았다. 눈 가장자리가 뜨겁게 젖어온다. 만일 내가 죽어버린다면 영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거리에 나갈 것이다. 내가 없어짐으로써 고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주다. 민혜는 자살자가 자기의 자식을 먼저 죽여버리는 일을 생각한다. 민혜의 가슴은 저절로 뛰었다. 죽음을 생각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몸을 파는 일까지도. 저녁 밥상이 들어왔다. 민혜는 실없는 감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깨닫고 밥상 앞에 영주와 마주 앉는다. 죽음이란 두려운 문제지만 뒤에 남는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역시 감상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겠지. 민혜는 물리쳤던 생각을 다시 되씹으며 밥알을 씹는다. 머릿속의 기관이 녹이 쓴 기계 모양 어스렁어스렁 마찰을 일으키는 것만 같다. 민혜는 숟갈을 넣고 깔아놓은 이부자리 위에 누워버린다. 민혜가 자리에 눕자 영주는 얼른 민혜가 앉았던 자리로 옮겨 앉으며 내가 이제 엄마야. 그리고 넌 영주다. 알았니? 영주는 맞은편에 앉은 고양이의 대가리를 살짝 두드리며 말한다. 고양이는 대답처럼 야옹하고 운다. 영주는 밥을 씹으며 고양이를 무섭게 노려본다. 밥알 흘리지 말고 곱게 먹어. 고양이는 국에서 건져낸 멸치를 먹느라고 정신이 없다. 허덕허덕하니 굶주린 사람처럼 그게 뭐야? 영주는 제법 엄하게 민혜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민혜가 그만 두통을 잊고 깔깔 웃어버린다. 밥상이 물려진 뒤 고양이는 빈 상자 속에 옴속 들어앉는다. 고양이는 머리만 내고 제법 의젓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것이 여간 우습지가 않다. 영주는 어머니 참 귀엽지요. 그지요?
하더니 날름 상자를 머리 위에다 올려서 인다. 그러더니 한쪽 손으로 상자를 잡고 한쪽 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찹쌀떡 사려, 찹쌀떡 사려. 처량한 목소리를 뽐는다. 민혜는 그 순간 발딱 일어섰다. 민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주의 뺨을 찰싹찰싹 갈기고 있었다. 이놈의 기집애, 하필 찹쌀떡 장수야. 깜짝 놀란 영주는 불이 나게 고양이가 든 상자를 방바닥에 내리고 민혜를 빤히 쳐다본다. 그래, 엄마 죽고 나면 찹쌀떡 장사 하려무나. 참 그 꼴 좋겠다. 민혜는 몹시 시근덕거렸다. 그러나 두 번째의 말은 가시처럼 마음속에 걸리는 듯했다. 민혜는 아차 하고 뉘우쳤으나 바라보는 영주의 눈에는 아무런 그늘도 없었다. 민혜는 자리에 쓰러져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말았다. 참으로 참혹한 말이었다. 한참 후에 민혜는 이불을 제쳤다. 시무룩하게 서 있는 영주에게 민망스러운 웃음을 던진다. 영주야, 거기 있는 책 놔주렴. 민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리고 또 민망해하는 웃음을 짓는다. 영주는 그러는 민혜의 웃음에 따라 빙그레 웃고 책을 넘겨준다. 방바닥을 굴러가는 호두와 장난을 하던 고양이가 슬그머니 영주 옆으로 간다. 영주는 기분이 아주 풀려서 방바닥을 깐질깐질 긁는다. 고양이는 그러는 영주의 손을 핥기 시작한다. 영주는 킥킥 웃으며 고양이를 밀어내며 또 방바닥을 깐질깐질 긁는다. 방을 쓸고 있던 어머니가 그만 까불어. 엄마한테 맞고서 뭐가 그리 좋아? 영주는 웃다 말고 심중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고양이가 간지럽게 발을 핥는 바람에 웃음이 푹 터지고 만다. 고양이는 영주가 웃는 바람에 놀라서 살짝 비켜서며 돌돌 굴러가는 호두알을 따라 좁은 방 속을 뛰어다닌다. 민혜는 고양이의 발길에 채여서 굴러가는 호두알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세월아, 빨리빨리 가거라. 내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내 머리카락이 희게 변하면 나는 그 애처럼 목청을 돋우며 외치고 가는 밤거리 찹쌀떡 장사의 슬픈 모습을 생각하지 않겠다. 창가에 바람이 지나간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